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을 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일반적으로 동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만 불러와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 이미지 파일, 그 밖에 오디오 파일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파일을 불러와서 설정하는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젝트 규격으로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첫 번째 강좌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파일 메뉴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단축키는 컨트롤 I입니다.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곳이죠.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폴더가 열렸을 때, 작업에 사용이 될 파일이 있는 폴더가 열렸을 때 그 폴더에서 직접 끌어다가 지금의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프로젝트 패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니까 가져오기 창이 열렸고요. 역시 미리 준비된 학습 자료 폴더를 보면 학습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디오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은 동영상 파일이죠. 그리고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은 JPG 형태의 스틸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면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레드 4K 그리고 하나는 타임랩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은 아주 간단하죠. 선택을 해서 열기, 혹은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불러올 경우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하거나, 혹은 Ctrl 키를 눌러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Shift와 Ctrl 키는 여러 개의 파일을 복수로 불러오는 용도는 똑같지만 그 사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의 파일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적용된 파일은 타임라인에 끌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처럼 동영상 파일은 아주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이번에는 파일에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파일을 불러와 볼까요? 오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지금 BGM 01번, BGM 02, 행오버, 그리고 아래쪽에 더 데이라는 총 4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원하는 파일 역시 선택을 해서 열기.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과 오디오 파일은 이렇듯 아주 간단하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 파일의 공통점은 런타임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가령 10분짜리 영상이다 그러면 10분, 5분짜리의 오디오다 그러면 5분만큼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편집을 해서 이보다 더 짧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 즉 스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가져오기,
이번엔 단축키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컨트롤 I 키를 눌러서 가져오기 창을 열어주고요. 이미지 파일 선택을 한 후에 열기.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 장의 사진, 즉 스틸 이미지 파일은 하나의 장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타임라인에 적용을 했을 때 끌어다가 일단 적용을 해보고요. 적용을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4초 29프레임, 즉 5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만큼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의 스틸 이미지 또한 시작점과 끝점을 끌어다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5초가 아닌 10초나 3초 그 밖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사용될 스틸 이미지의 길이를 설정을 해놓고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편집 메뉴로 가봅니다. 편집 메뉴에서 환경 설정, 그리고 아래쪽에 타임라인 메뉴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 창이 열렸고요. 이전에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죠. 타임라인에서 스틸 이미지 지속 시간을 통해서 스틸 이미지의 기본 길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초 단위로 되어 있고요. 현재 5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10초로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파일을 불러와 보죠. 현재는 학습 폴더에 스틸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스틸 이미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더블 클릭. 스틸 이미지 선택을 한 후에 열기.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는 5초의 길이만큼 적용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한눈에 보아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스틸 이미지는 사전에 원하는 길이만큼 설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틸 이미지이지만 번호가 붙은 여러 개의 스틸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용한 이 파일은, 이 클립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사용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타임랩스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선셋 0번부터 89번까지의 번호가 붙은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파일은 타임랩스를 통해서 촬영을 한 그러한 스틸 이미지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몰의 장면이죠. 해가 점점 지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타임랩스를 통해서 번호 붙은 하나의 장면들이 각각의 번호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번호의 순서대로 합쳐진 동영상 파일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파일만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게 되면 지금의 파일은 단순히 한 장의 스틸 이미지로 사용이 되지만 첫 번째 파일을 선택을 한 후에 아래쪽에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열기를 하게 되면 선택된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끌어다가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지금처럼 0번부터 89번까지의 스틸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 즉 동영상 파일로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번호가 붙은 스틸 이미지는 시퀀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비단 타임랩스를 통해서 촬영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3D 툴과 같은 3D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 그러한 툴에서 파일을 만들 경우에도 즐겨 사용을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하튼 번호가 붙은 스틸 이미지는 시퀀스 형태로 하나로 합쳐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가져오기. 레드 4K라는 폴더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태권 3남매 웹드라마인데요. 혹시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시청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의 이 파일은 레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4K로 촬영이 된 그러한 영상이고요. 현재 유형을 보면 R3D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파일의 크기를 보니까 2.27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영상 파일은 몇 기가 정도로 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레드 카메라로 촬영한 4K 영상은 상당히 용량이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길이가 아주 긴 것은 아닙니다. 초고화질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용량이 큰 것이죠.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화질의 4K 영상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열기.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전에 적용이 됐던 이 시퀀스 클립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이제 4K로 촬영이 된 클립을 적용을 해 봅니다. 자, 현재 시퀀스 규격과 적용되는 클립의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뜨네요. 자, 여기에서는 시퀀스 규격을 적용되는 클립의 규격에 일치하도록 시퀀스 설정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축소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전체의 길이가 한 26초, 27초 정도 되는군요. 27초 정도 되는 이 동영상이 2.2기가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상당히 큰 고화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비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 딱입니다. 가격 대비 상권도 나쁘지 않고 이정관장도 아주 큰 군.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지. 살펴보니까 일단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클립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지만 만약 지금 같은 클립이 수십 개, 수백 개라고 했을 땐 분명히 컴퓨터에는 무리가 갈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의 사양이 아주 좋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편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툭툭 끊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는 프록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프록시는 지금처럼 고화질, 고용량의 영상을 저화질로 줄여서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줍니다. 자,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프록시, 새로운 프록시, 즉 저화질의 파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프록시 만들기, 그리고 만들어진 파일을 실제 편집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프록시 연결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만들어야죠. 프록시 만들기. 그러면 프록시 만들기 창이 나타났고요. 형식은 H264와 퀵타임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H264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전 설정, 품질에 대한 설정인데요.
로우가 있고요, 미디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세 가지 화질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록시의 특성상 저화질의 파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우 품질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에 인지 사전 설정 추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설정이 된 그러한 파일이 있을 때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 프록시 파일이 저장이 될 위치에 대한 설정인데요. 현재는 프록시 폴더의 원본 비디오 옆에 만들어 놓는 방식이고요. 아래쪽은 별도로 설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구분하기 좋게 이번에는 원본 파일 옆에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현재는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가 열렸고요. 지금은 레드 파일에 대한 지원할 수 없는 파일이라고 에러가 떴었는데요. 폴더에서 직접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적용이 되네요. 왼쪽 하단으로 이동을 해보면 시스템 사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H264 그리고 규격은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280에 720 정도, 이 정도로 해준 후에 대결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서 프록시로 사용할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현재 인코딩이 진행이 됐고요. 인코딩이 끝나면 불러와서 프록시 파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물론 지금의 4K 레드 파일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고화질 영상의 프록시 파일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프록시 파일 만들기 메뉴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주면 됩니다. 프록시 파일로 사용할 파일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만들어진 파일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폴더가 파일이 만들어진 폴더죠. 앞서 프록시 파일 만들기 메뉴를 통해서 프록시 폴더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는 에러가 나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파일입니다. H264 MPEG-4 방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이죠. 이 파일을 이제 프록시 파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다시 프리미어의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원본 파일이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열어주고요. 이번엔 프록시 연결 메뉴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되겠죠. 자, 현재 클립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이제 연결될 파일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프록시 폴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드 4K 폴더를 선택해보면 여기에 나타나죠. 파일명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만들어진 H264 MPEG-4 프록시 파일 용도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프록시 폴더로 이동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폴더를 열어주고요. 이 파일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프록시 폴더로 집어넣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일단 취소를 해주고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의 이 프록시 창을 일단은 닫아주고요. 다시 한번 폴더를 열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프록시 연결, 프록시 폴더를 확인해 보면 이제 지금의 이 파일이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진 파일이죠.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는데요. 원본과 전체 해상도가 일치되는 그러한 파일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서 만든 파일이 원본 파일과 화면의 비율이 차이가 나서 이러한 메시지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화면의 크기를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고화질 고용량의 파일을 저화질 저용량의 파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확인을 하고 창을 닫고 나오고요. 현재는 프록시 파일을 연결을 하는데 실패를 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해당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푸티지 바꾸기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클립을 다른 클립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프록시 파일로 들어가서 선택. 그러면 원본 파일과 대체가 됩니다.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보죠. 적용을 한 후에 확인을 해봅니다.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으로 가보면 현재 클립에 대한 파일 크기가 33메가 정도 크기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원본은 2.2기가 정도 됐었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파일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용량이 줄어든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백 개 이상의 파일을 사용을 해도 시스템, 즉 컴퓨터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와서 설정하는 방법과 고용량의 파일을 저용량의 프록시 파일 형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고용량 파일을 저용량 파일로 변환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